자, 비트코인 결국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추락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비트코인 끝장났다 떠들던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애초에 3월이나 5월에 금리 내릴 거라고 믿은 사람 여기 없지 않습니까? 파월 체제 내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애신작에 불가능했습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고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는 금리 인하 시점을 6월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하 실패 실망 매물 같은 소리가 할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 혼자 너무 잘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비트코인 60K를 찍어야 하는 그 명분이 되는지 지금부터 돈의 흐름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은 60K에서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줘야만이 상승을 한다라는 그 증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팩트만 보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농촌 고용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군에서 고용이 2배로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떨어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다. 미국 노동시장이 미친듯이 단단하다라는 그 증거인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미국 경제가 미친듯이 단단하다라는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 눈에는 지금 미국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 위험하게 코인이나 신흥국 주식 왜 하냐? 나스닥도 지금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달러 들고 있으면 이자도 빵빵하고 경제도 튼튼하다, 이 심리가 발동하면서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어제 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미국 정부 10년 채권 또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닙니다. 코인 시장에 머물러야 할 유동성, 세계 힘의 자금 자체가 미국이라는 안전하고 이자 많이 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름숏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공유드릴 수 있었던 오름숏 포지션이었습니다. 1시간 봉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기존까지 한 가지 상승 채널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봉에 대해서 되돌림 채널을 하나 쓸 수 있었습니다. 확고한 저점 2가지가 나와줬고 그 되돌림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을 때 중단선 맞고 떨어졌던 이 기점부터 여기가 스윙 하이가 돼줬던 겁니다. 여러분 하단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단선에서 막혀 떨어졌다. 그렇다는 것은 이 채널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저항선을 구성했어야 했으며, 이 저항선을 기반으로 1시간봉 기준으로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롱 포지션 잡을 자리 어디라고 알려드렸죠? 날봉 시즌 고점 2자리입니다. 이 2자리, 여기 이 자리까지 채널로 잡읍시다. 저항선 그리고 저항 돌파의 기점 정확하게 찍어내면 보이십니까? 어제 11시 맞고 떨어진 자리가 정확하게 이 저항선 라인이었고, 반등 나왔던 자리가 정확하게 이 채널 지지선 라인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자리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 손절 조금 세게 걸더라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였고, 결과적으로 유효타로 작용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상승분이 어제 본장의 유동성까지 끌어다 썼으면 여기를 돌파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에 염두를 두셔야 된다. 이미 달러로 그리고 미 국채로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는 장세다. 여러분 국채금리가 이미 너무 높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고 있고 달러가 강세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다시 달러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리스크 자산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코인의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표 발표 이후부터 토탈코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지표 나왔던 순간에 상승분 나왔던 건 모조리 투하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미 유동성이 일부분, 아니 상당 부분 국채와 달러로 이동했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60K 쌍바닥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는 바닥이 2번 다져지기 전까지는 오름숏으로 일관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봉으로 조금 큰 관점에서 장을 한번 대본다면 시즌 종료 시점마다 2번의 바닥은 다져주고 나서 그 다음 시즌이 출발을 했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2번의 바닥은 확고하게 다져주고 나서 출발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참 동안 기는 구간 또한 존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장세를 롱 꼬시기 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자리에서 롱 꼬시면서 고배율 잡은 롱들 전부 다 죽여버리면서 스탑로스 터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개수 비중 자체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누가 세력의 비중 자체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이 2번의 쌍바닥이 찍히고 나서야만이 세력이 그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언제 그랬듯이 우리가 주봉상에서 지금 장세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 시즌이 언제입니까? 일목걸음 아래로 이탈이 났었던 이런 장세는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는 한참 동안 기었죠. 얼마나 기었습니까?
287일 동안 기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 찍을 때까지 49일을 기었습니다. 지금부터 바닥 찍어주면서 물량 확보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이 내용 또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력들의 펀드 보유량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다 집어 던지고 다시 매집 시작하고 있죠. 천천히 매집하면서 꼬시고 싼 가격에만 사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왜? 기관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확인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보셔야 할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왜?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과 역의 상관관계,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내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국채금리도 보셔야 합니다. 국채금리도 봐야 하고 지금 ETF 기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그 보유량 기반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비트코인, 암호화폐 기반 강력한 변동성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이 변동성이 칼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정보, 데이터들에 대한 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데이터의 해석 과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한 편씩 영상 제작하면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코인인사이트 매일 한 편씩은 이런 영상들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고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 매일 하루에 한 편씩은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왜 60K 쌍바닥이 필요한가? 외부의 힘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비트 내부의 힘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뭔가 해치워야 됩니다. 내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꼬셔서 죽이고 이 싼 값에 매물 확보하는 그 전략을 취해야만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식의 펀드 보유량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 싼 자리에서 잘 사서 매집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국채 보유량 온체인 데이터까지 장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 제가 확인될 때마다 실시간 브리핑룸 통해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분들 이 브리핑까지 실시간으로 챙겨가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브리핑 드리고 있는 이런 식의 차트 브리핑과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진입의 근거와 청산의 근거까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매매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동성 부족한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V자 반등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상승은 여러분 지금 상승이 나올 거였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세게 치고 올리면서 이거 정도는 뚫어줬어야 됐습니다. 지금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영상에서도 이거 구라 반등이다, 오름샷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또한 논리는 일맥상통합니다. 유동성이 이미 충분히 흡수되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쏴줬을 때 적어도 이 중단선 채널까지는 수복을 해줬어야 됐다는 의미이고 그러지 못했더라면 그 다음 기회가 왔었을 이런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점권으로 보이는 그런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세게 해줬다면 그 상승세와 더불어서 세게 치고 올라가면서 적어도 이 상승 채널까지는 들어와 줬어야 된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롱 꼬시기로 간주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유동성 흡수가 정확하게 이 청산 히트맵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고배율 롱 치면 죽는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게 청산가라면 이 사람들은 고배율로 롱을 잡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청산가가 66.3K였습니다. 결국 다 뚫리면서 이 유동성이 모조리 흡수당하면서 65.8K까지 추락했고 추락했으면 여기서 빌빌 됐어야 되는데 다시 올려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이 매물대 싹 다 받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동성 흡수의 과정이고 세력이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늘린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열차를 출발시키는데 이 오랜 기간을 개미들이 못 버티는 걸 아니까 이렇게 쥐고 흔들고 꼬시고 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름숏을 보셔야 된다. 확고한 타점 위주로 오름숏을 봐야 되고 단기 타점 위주로 잡으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단기 변수까지 하나 다가옵니다. 당장 내일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죠. 휩새우 장세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먼 얘기긴 합니다. 지금 맥스페인이 75K인데 75K가 되어야만이 맥스페인이라고 해서 거래소가 출혈을 가장 적게 당하는 그런 자리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스트라이크별 옵션 OI라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옵션에 대한 만기가 일어납니다. 17시입니다. 한국 시간. 이 17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장대 양봉은 콜 옵션이라고 하는 그런 옵션인데 90K 콜이죠. 무슨 얘기냐? 나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90K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60K 풋 옵션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되었건 간에 60K에 팔 수 있어. 이게 풋 옵션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70K에서 5시에 마감을 했다. 그렇다면 풋 옵션은
10K만큼의 손해를 보겠죠. 왜? 70K에 팔 수 있는데 누가 60K에 팝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이게 옵션에 대한 무력화입니다. 마찬가지 그럼 90K 콜옵션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70K에서 멈추면 90K, 20K만큼 더 주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또한 무력화가 되겠죠. 이렇게 가장 많은 옵션을 무력화하는 그런 수치가 최대 고통 75K라는 것이고, 여기 이 자리가 되어야만이 거래소의 입장, 옵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그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75K가 되어야만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5K는 정말 멀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야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크별 옵션 Y를 파악해서 어느 자리가 되어야 거래소가 가장 최소한의 출혈을 일으킬까, 어느 자리가 거래소 입장에서 가성비 자리일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지금 정산 히트맵까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정산 히트맵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쌓여 있었다면 여기 한번 치는 방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콜옵션들을 무력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반드시 병행하면서 보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상반된 두 힘이 충돌할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매크로 압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고 여러분, 미 국채 금리입니다. 코인만 다루는 거래소 따위랑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 금리에 투자하는 이 투자사들이랑은 잽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매크로 압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휩소 장세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5시까지는 정말 주의하시면서 배팅을 치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서 롱 잡으셨다면 축하합니다. 싼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나와준 스윙 하이 2포인트 기반으로 이 자리 도착하셨으면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장세가 굉장히 살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못 뚫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으시죠? 여기 뚫어준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뚫고 나서 지지받고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기에는 또 다른 저항들이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어 있다. 1시간 일목구름 있고 4시간 일목구름 또한 존재하고, 우리가 기존까지 잡을 수 있었던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 또한 이제는 저항으로 간주하셔야 된다. 1차, 2차, 3차 저항이 눈앞에 쌓여 있다. 이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신 채로 이번 장을 대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이 자리 보이십니까? 어제 새벽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 여기 기반으로 뭐가 형성되었느냐? 시간 또한 맞아 떨어졌고 거래량이 동반되었음에도 여기 못 뚫고 결국 낙하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왜? 음봉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꽂혀 나왔다라는 건 이 캔들, 이 거래량 캔들 자체가 순도 100% 가까운 매도 캔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장악이 일어났다라고 간주한 상태로 이 겹장을 뚫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리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오름초 위주로 보셔야 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여기 이 자리 잘 써먹었습니다. 뚫어주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만 실패했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먹고 끝!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다려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인가? 이 추세선에 대한 확장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갖다 붙였을 때 지금 가능성 있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하단에 갖다 붙여봤을 때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의 하락폭을 각오해야 된다. 65자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이 하락 채널 변곡을 쳐줄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지만 아직까지 확고한 한 방이 나오지 않았다. 재료가 없다면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세력들이 물량 충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름숏 단기 타점 위주로 가져라, 이런 말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인내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파월 정책이 어차피 공백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워시가 들어오고 나서야만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고, 단기적으로 60K 쌍바닥 만들면서 개미 손절하는 그 움직임을 매집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 차트 살펴보더라도 달러 인덱스의 여파로 세게 못 올려주고 있는 것까지 보이시고 있으시죠?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나스닥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 또한 오르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가 오릅니다. 기업하기 좋습니까? 기업하기 힘드니까 기업들의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스닥 커플링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크로 이슈가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도 오름숏을 얘기하고 지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하락을 얘기한다. 이 부분 반드시 염두에 두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우상향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바가 있죠. 우리가 DXY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더라도 어제 발표 나온 그 기점부터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US 10Y, 미 국채 10년물 또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과 30년물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등 투자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유동성이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왜? 금리가 오르면 기업하기 안 좋으니까 기업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빠질 거 뻔히 알고도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 금리 잘 쳐주는 국채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순리인 상황.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 또한 하락이 불가피하다. 단기 변수로 봤을 때 옵션 만기가 존재합니다. 원래 금요일 마감장은요 여러분, 나스닥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봉 마감을 쳐주는 날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주에 정리를 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날이고 강력한 변동성이 찾아온다. 하지만 지금 대세 골자는 하락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미국 노동시장이 견고하면서 기인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상승 재료 이전까지는 저항선을 활용하면서 오름숏을 보셔야 됩니다. 재료 없으면 쌍바닥 찍어주면서 펀드 매집해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 그리고 그 펀드 매집 움직임은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확인한 바가 있다. 이 내용 강조드리면서 고배율롱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터트리고 가려고 지금 꼬시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하셔야 되고, 그런 식의 단기 타점들 제가 잡아드린 이 저항선을 비롯해서 차트 브리핑 드리면서 타점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전력과 타점 나는 확고하게 잡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브리핑룸 통해서 이 내용까지 받아가실 수 있게끔 조치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굿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오늘 인사이트까지 잘 가져가셔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